확률과 통계 1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순열인데, 왜 이름이 원순열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서로 원형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빼준 이유는 뭐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 세우는 방법하고 좀 세는 게 살짝 다르기 때문에 따로 빼준 거고요. 여기에 일단 일반화된 게 나왔는데, 먼저 이 부분의 예시를 먼저 확인해 보면, 일단 세 개의 문자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사실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에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같은 간격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이렇게 배열된 경우는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경우로 세지기 때문에 요거는 한 가지 경우로 봐야 돼서 이거를 따로 빼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을 내가 원형 탁자에 앉힐 거다 라고 하면 3명인 경우에는 한 바퀴 돌리는 동안 겹치는 게 3개가 나오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야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에 설명한 것처럼 n개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모두 n개의 같은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n으로 나눠줘야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일단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교사 2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앉히겠다. 근데 이럴 때 항상 조건을 붙여주죠.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해야 하고 교사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한대요. 근데 이렇게 이웃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이 2명을 그냥 처음에는 일단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2명을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산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교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을 앉힌 후에, 물론 여기선 여학생 2명을 이웃한 상태로 둬야 되기 때문에 4명으로 친다면 나머지 4명을 앉힌 후에 그 사이에 교사를 배치해도 되고,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 경우라고 하면은 먼저 그냥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은 묶음으로 1명, 그리고 교사 2명 전체 배열하는 경우에서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 1명, 그리고 교사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빼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문제에서 풀이에서 선택한 방법인데, 일단 이 풀이를 따라가 볼게요. 여학생 2명을 1명으로 생각해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먼저 그게 처음에 말했던 이 방법이고, 그러면은 원순위를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자리가 나왔으면 그 사이에 교사를 이제 배열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 4자리에 이미 학생들이 모두 앉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앉을 때는 더 이상 그 어떤 자리도 돌려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4자리 중에 1개 교사가 먼저 앉고, 그리고 나머지 3자리 중에 또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 경우, 이렇게 셀 수가 있어서 경우는 3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항상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여학생을 2명을 한 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4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여집합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면, 일단은 전체 경우, 왜냐면 나는 교사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눴기 때문에 여학생은 항상 이웃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학생 2명을 하나로 보고 남학생 3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교사 2, 이렇게 총 6명을 그냥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경우가. 물론 마지막에 이제 여학생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주면 되냐면 교사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럼 교사도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웃 때는 5팩토리얼 나누기 5, 요게 요 5개의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가 될 건데, 여학생하고 교사는 서로 자리를 둘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줘도 똑같이 14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고, 이어서 유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서로 다른 따뜻한 음료 3잔, 서로 다른 차가운 음료 3잔, 이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겠대요. 근데 이때 조건은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를 교대로 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찬 음료를 이렇게 놓으면 따뜻한 걸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교대로 놓는 경우는 보통 어쨌든 따뜻한 음료나 차가운 음료가 무조건 같은 간격을 두고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배열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따뜻한 음료나 차가운 음료 아무거나 같은 종류 3개를 이렇게 배열한다고 하면 3종류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3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3자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도 서로 다른 음료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도 모두 다른 자리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계산해주면 12가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대요. 이번에 요거는 이제 3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는 동안 3번이 겹치겠죠. 모두 합동인 6개의 직각삼각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숫자 1, 2, 3, 4, 5, 6이 적혀있는 6개의 접시를 탁자에 직각삼각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거래요.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에 놓인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모두 같게 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묶여 있겠네요. 3, 4, 그리고 2, 5, 1, 6 이렇게 세트를 만약에 A, B, C라고 할게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배열돼야 되면 빗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에 한 세트씩 이렇게 한 세트씩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요 세트는 항상 묶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 3개를 먼저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단순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3이랑 4랑 2랑 5랑 1이랑 6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확통 문제가 사실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너무 공식이나 그 전에 풀었던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얘네가 이제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편할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내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중복 순열인데, 여기서는 중복조합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순열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순열이라는 말 자체가 순서를 고려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배울 중복조합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살짝 주의를 하고요.
근데 이것도 꼭 이렇게 용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란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서로 다른 n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각 자리에 일단 첫 번째 자리에는 n개의 숫자가 모두 올 수 있고, 물론 숫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두 번째 자리에도 n개가 모두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n개가 아무거나 올 수 있고, 이렇게 r번째까지 n개가 아무거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곱해서 총 r개 곱해지기 때문에 이 순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문제를 적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서, 근데 가볍게 예시만 들어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근데 이 상자는 서로 다른 상자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상자. 근데 여기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여진 공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이 1번도 A, B, C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문제 읽어보면, 숫자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렇게 4자리 자연수, 뭐 몇 자리 자연수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게 되면 그거는 사실 4자리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는 0이 안 오도록 해서 개수를 세줘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한 편이긴 한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이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5로 나누었을 때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모두 5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1의 자리만 나누었을 때 2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 가볍게 계산을 해보면 2, 4, 6, 8, 그리고 0, 그 중에서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고, 2를 나누면 나머지가 2고, 4를 나누면 4 그대로고, 그리고 6을 나누면 1이 되고, 8을 나누면 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1의 자리에는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의 자리에 3가지가 올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자리에는 0 빼고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0을 제외한 4가지,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두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뭐 문제가 간단하고, 두 번째 유제 문제를 보면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나열한다고만 하면, 이렇게 나열한다고만 하면은 4의 5승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물론 조건이 붙겠지만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이제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걸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이 양 끝에를 먼저 배열하고 가면 문제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2개를 선택해서 그 2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이렇게 2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그 5자리 중에서 양 끝은 배열을 했고 중간에 3자리에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간단하고,
세 번째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볼펜 5자루를 3명에게 남김없이 줄 건데 요것도 만약에 그냥 주기만 한다면 3회 무슨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3명 모두에게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을 나눠주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말인데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여집합을 많이 쓰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여집합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집합을 쓸 건지 여집합을 안 쓸 건지 할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여집합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집합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3명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경우에서 못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빼주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여집합으로 풀어보면 일단 전체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3의 우승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빼줘야 되는데 뭘 빼주냐, 2명한테만 몰아준 경우랑 1명한테만 몰아준 경우 이걸 빼줘야겠죠. 그럼 이제 몰아줄 2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몰아줄 두 친구에게 다 줬는데 둘이서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제 1명한테 몰아준 경우죠. 1명한테 몰아준 경우는 뒤에서 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또 빼줘야 될 경우에서 이번엔 똑같이 1명한테 몰아줄 경우는 그냥 셋 중에 1명을 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아마 값이 15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집합을 쓰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집합을 쓰지 않는 경우는 이것도 뭐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일단은 3명 이 자루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다라고 하면 3, 1, 1 이렇게 줄 건지 2, 2, 1 이렇게 줄 건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이 볼펜의 자루 수가 많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여집합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일단 5개 중에 저 세 묶음을 먼저 쪼개주고, 세 묶음 쪼갰는데 어쨌든 각각의 집합은 모두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3개를 누구한테 주냐 해서 3팩토리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마찬가지로 둘둘 하나니까 2개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또 2개 뽑아주고, 근데 이번에는 요 2개가 같은 경우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얘만 다른 걸로 봐서 이렇게 해서 총 150개 똑같이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 주는데 이게 서로 다른 볼펜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사람한테 한 자루씩 깔아주고 나머지 2자루를 분배하면 되겠다, 이 방법은 여기선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자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A한테 A 자루가 갔는데 B한테는 먼저 깔아줄 때 B, C한테는 C 이렇게 자루를 깔아줬는데 D, E 자루를 내가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경우랑 A, B, C한테 이번엔 D 자루를 주고 E 자루를 주고 C 자루를 준 다음에 A랑 B를 그 다음에 얹어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 개씩 깔아주고 그 위에 얹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거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위의 방법처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일단 확통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같은 것은 어쨌든 확통에서는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눠서 세지 마라. 이래서 따로 내가 빼줘서 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일반화된 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건 문자 5개인데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거를 시작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일단 A를 구별될 수 있는 A로 놓고 B도 마찬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 B로 놓자. 그렇게 되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5팩토리얼계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5팩토리얼계 중에서 순서가 AAA, BB 이렇게 배열된 경우를 다 써보면 이렇게 안에서 A가 1, 2, 3이 배열되는 경우는 당연히 6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B가 그 안에서 서로 배열하는 경우는 2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같은 배열을 가질 때 이렇게 같은 배열을 갖는 경우에서 A랑 B가 안에서 서로 배열되는 경우는 당연히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두 같은 걸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을 전체에서 내가 같은 걸로 보기로 한 거를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리고. 그래서 뭐 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요걸 배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전체에서 그냥 겹치는 거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면 A가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 2팩토리얼, B가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은 서로 같은 걸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길찾기죠. 최단 경로로 가는 길찾기를 풀 텐데 이거는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위처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네 방향이 존재를 할 텐데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얘랑 얘는 절대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만 선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계, B계가 있다고 쳤을 때는 얘가 A계, 얘가 B계가 있는 경우라서 사실 이 화살표 A계, 이 화살표 B계를 배열하는 경우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풀면 최단거리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예제, 세 번째 예제 보면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 흰 공 1개, 그리고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같은 세 개 공은 구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걸로 보겠다, 이 말인데 여기서도 일단 조건이 붙어 있는데 양 끝에는 같은 세 개 공이 놓이는 경우, 이렇게 보통 양 끝에 이렇게 나오면 양 끝을 먼저 배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일단 흰 공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 끝에 흰 공이 놓일 수는 없고, 일단 파란 공을 제가 동그라미, 그리고 노란 공을 세모, 흰 공을 네모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총 7자리 중에서 2자리 먼저 이제 파란 공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 왜냐면 이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그냥 나눠서 세주면 됩니다. 이렇게 2개가 나오면 나머지 5자리가 총 이제 파란 공이 2개, 노란 공이 2개, 흰 공 하나 이렇게 배열하는 거니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양 끝에 이제 세모가 오는 경우, 세모가 오면 이제는 동그라미 4개 그리고 네모 1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답은 35가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일단 유제 5번 볼게요.
오른쪽처럼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완전 깔끔한 경로는 아니죠. 근데 일단 여기에 무조건 지나야 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한 다음에 여기서랑 여기 걸 곱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 A에서 이 두 번째 지점인 C로 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오른쪽 두 번, 위로 한 번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제 이 오른쪽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 일종의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길이 이렇게, 없는 길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길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없는 길로 간 경우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먼저 계산해 보면, 오른쪽 3번, 위로 2번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뭘 빼줘야 되냐, 요 지점을 지나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왜냐면 사실 요 없는 부분을 지나려면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경우는 사실 요 길로 요 포인트로 왔을 때 위로 올라가서 요 지점에 도달해서 결국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27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친구만 생각해보면 그냥 세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제 길의 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면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편하고 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다 숙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요 지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일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랑,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요 지점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여기 길이 요 위, 오른쪽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먼저 위로 가는 경우, 위 오른쪽에서 여기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일로 가는 최단 경우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처음에 오른쪽 요쪽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 그거는 오른쪽 2번, 위로 2번이니까 총 4번, 그리고 2번씩 겹치니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27이 나옵니다. 앞에 물론 이거 곱해주고,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이 아래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왜 그런지는 설명해보고, 문자가 7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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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이렇게 있는데 C랑 D 사이에 2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C랑 D 사이에 2개가 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껴야 되는 경우는 아무거나 C랑 D 사이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C랑 D를 배열하는 게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5개를 먼저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5개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을 했으면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끼게 하려면 요렇게 빈자리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얘네 둘을 끼게 하거나, 얘네 둘을 끼게 하거나, 얘네를 끼게 하거나, 얘네를 끼게 하거나,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에 끼게 하려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사실 4개밖에 없는 거죠. C랑 D가 배열될 수 있는 경우가. 근데 이제 C랑 D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 계산해보면 3팩토리얼 나누고 20이니까 8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요 경우에서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C랑 D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의 제약이 걸려 있다면
이 방법을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이번에도 풀어본다면 C랑 D 사이에 누가 들어갈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배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C랑 D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냐. 첫 번째로 AA가 들어간다고 칠게요. AA가 들어가 있으면 AA 두 개가 빠졌으니까 남은 문자는 B 세 개, B 세 개랑 이 묶음을 내가 라지 A라고 할게요. 이 라지 A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산을 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C랑 D는 자리를 바꿔두니까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A랑 B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번에는 A랑 B랑 라지 A 이렇게 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팩토리얼하고 2팩토리얼밖에 겹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라지 A 묶음 안에서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고 C, D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그 다음에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B, B가 들어가는 경우, 이번엔 그러면 A, B, 라지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4팩토리얼에 겹치는 거 A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B가 같으니까 라지 A 안에서 C, D만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24 이렇게 나와서 답을 구하면 똑같이 80이 나오게 됩니다.